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3월 FOMC 결과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풀이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가 이어질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이 차이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례대로 제거가 되는지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이슈가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완화가 실행이 되지요. 이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까지 빛을 다 보지 못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 시각 예상 체결指数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강하게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0 위에서 2,721포인트 선에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7, 0.64% 상승한 채로 928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총 4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정수,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장중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좀 꽉 채워주시는 분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 이번에도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장 전에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증권사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바닥이다. 네, 이제부터는 바닥 저평가 영역대에서 상승 랠리를 좀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화, 수, 목, 금 4거래일 연속적으로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의 상승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해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금리가 0.25%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시장에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초기 금리 인상할 때는 금리 인상을 왜 할까요?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고용 지표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이 좋아져서 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홍빛 그런 전망들에 힘입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테이퍼링, 자산 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엑스모빌이나 국제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메타 플랫폼, 알리바바,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추세 하단에서 좀 강하게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거나 도달하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구간까지 그런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잘 만들어낸 그런 기술적 구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이슈로 좀 돌아와서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큰 감자가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라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좀 가장 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제 내부 반발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즉 용산 쪽 우리 그쪽에 이제 미군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 미군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토지들이 원래는 5년 안에 그 국방부 청사 주변의 토지들을 우리 반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한미 그런 동맹에 뭔가 균열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국가의 그런 존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 내부적인 민심과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과의 그런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우리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장 그리고 여론조사 민심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고요. 주식시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움직일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하고 선별하고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간 금요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방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시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난하게 갭상승 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 시초 갭상승 출발하게 될 종목군들은 이제 대형 SOC 정책주들과 정치 테마주들과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초 좀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슈팅 자리 만들어낸 종목군들 3종목 브리핑 드리면서 오늘 장전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이미 폭발한 고점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해서 3%, 5% 반짝값 벌려고 소고기값 벌려고 들어갔다가 2,000원짜리가 마이너스 60% 소중한 투자금을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종목군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위치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낸 종목이 금요일 기준으로 첫 번째 평화우직스입니다. 자, 이게 우리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수소경제, 공유경제 하면서 주가 3,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우리 수소차 관련주로 주가가 몇백 %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 추세 하단. 이 기업이 거의 2022년도니까 거의 8, 9년 만에 그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바닥에서 거리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우리 1월달 중순부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요 지지선 이탈하고 그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이 저항 라인을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대시대 초입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평화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도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1,300원짜리가 3,600원까지 큰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봉상 우리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전일장, 자,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과매 구간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막대한 거리대금을 전일장, 우리 금요일에 수반하면서 장대한 봉을 뽑아냈습니다. 자, 주요 매물을 한 방에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자, 돈이 많아서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렸을까? 아니다. 이 주식을 더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금과 주가를 올리는데 비용을 누군가가 치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올릴 힘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식을 올려줄 때 같이 초입에 탑승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마지막 러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2,600원에서 7,000원까지 100% 이상의 시세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봉상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일봉상, 분봉상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매수세의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봉상 추세 하단 도달하면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 너셀 종목 추적하시다가 눌러준다, 그리고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 하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월요일장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장중에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오늘장 개장을 좀 했는데요. 그대로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시장 월화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월화 타이밍을 보면 이게 3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날이고요. 이게 월요일 날이고 이게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화요일 날 얼마 안 됐죠.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증권사와 많은 채널 쪽에서 시장 급락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럴 리 없다, 그렇지 않을 거다, 버텨야 된다, 여기서 강하게 매수하는 거는 좀 몰라도 여기서는 손절하는 자리 아니다, 버텨라. 저는 아마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보신 분들, 저는 서울경제 2014년도 10월달서부터 왔습니다. 2014년도 10월달이니까 2022년이죠. 그러면은 대략 이제 8년째, 물론 중간에 이제 타방송 갔다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8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다 손절하라 그래요. 현금화라고 대놓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화 대응 시켜놓으면 시장이 여지없이 폭락하고 급락하는 것들을 많이들 봤을 텐데, 여태까지 서울경제 데뷔한 이후에서 8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난 설날 때도 빠질 거라고 얘기해서 다 맞췄죠. 급락하는 거 다 맞췄고요. 그래서 설날 전에 해서 현금화 대응 50%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나서 시장이 박살이 났었고, 그 후에 반등 주점에 박스권을 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설 명절 끝나기 전에서도 얘기했고 이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수 2,800까지 1차 목표치 그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서야 이제 많은 이제 증권사 쪽에서 2,800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 구간입니다. 매매 구간이고요. 나쁠 거는 없어요. 못 갔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공략하시면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은 지금 상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끝까지 내고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서 튀잖아요. 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쫓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인가, 2,000원에 팔 것인가, 2,200원에 팔 것인가, 2,500원에 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떴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를 옮긴다고 해서 그쪽 관련줄에서 엮여가지고 지금 몇몇 건설 관련줄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쫓아가는 거는 여전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바닥에 있는 애들, 못 간 애들을 위주로 잘 공략을 하시면은 이번 지수 2,800까지 올라갈 때, 그리고 또 지수가 막 급격하게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딱 지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야 이 시장도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지, 단번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지수가 2,800을 이틀 만에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2,900을 올라가고,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가 안 됩니다. 계좌 복구가 잘 되려면 천천히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침에 갭상승 떴다가 살짝 밀린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쫓아만 가면 안 돼.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저점 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이번 주도 체감은 좋을 거다. 쫓아가면은 안 좋을 거고, 좋은 종목을 조정받을 때 공략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먼저는 대덕전자 질문이 와 있네요. 자, 대덕전자 PCB 관련주 쪽이죠. FPCB, PCB. 자, 신고가를 갔어요, 전날. 장이 돌아설라 그래서 그런지 일단 신고가를 갔는데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수급도 최근에 계속 연기금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그래도 한 달 동안 누적으로 보게 되면 순매수가 더 많은 신고점으로 갔는데 일단 실적이 좋답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영업이익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매출액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보다 실제치는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3% 이상 기대치보다 더 초과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도 10% 이상의 초과 달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거죠. 뭐 업황이 지금 이쪽 PCB 관련주들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성과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2022년도 영업이익이 2021년도 대비 2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수급도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요. 공략은 좋아요. 뭐 공략을 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떠 있죠. 떠 있는 상태에서는 저점의 손절을 24,800원을 두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단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잡고 조정 시 매수 공략은 가능하시다. 근데 손절하지 않고 그냥 냅두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이 종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면은 떨어질 때 그대로 떨어지면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요즘에 뭐 이제 드라마들 보니까 이제 시청률들이 거의 10%대 되는 드라마들이 뭐 각 그 채널에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0%대에 있는 걸 찾아보면 이제 산의 맞선, 그 다음에 뭐 기상청 사람들, 그 다음에 25, 21,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제 25, 21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TT 증가 및 콘텐츠 수요 확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생, 도깨비, 그 다음에 미스터 선샤인 등을 제작했던 회사로 지금 뭐 25, 21가 뭐 재밌다고들 뭐 게시판에 난리가 난 거 보니까 뭐 그 이슈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OTT에 대한 증가, 콘텐츠 수요에 대한 증가폭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일단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은 공략은 좀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올라간 폭에 조정받아서 한 61선 쪽으로 조정받으면 이거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보니까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시장 부분들은 현재 그 미국 시장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전은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만연합니다. 미국 통화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전히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은 뭐 협상 모드에서 약간 장기화 모드로 좀 접어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전략 무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첨단 무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한 모습들이 이제 약간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보합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은 뭐 테마적인 요소는 그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휴림 로봇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상황에서 강조를 했죠.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거의 급락이 좀 됐어도 이거는 이제 탄생파동의 조건들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봉의 중심을 회복하면은 이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윗골을 무시하면은 장대 음봉의 양십자 도정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장대 음봉의 이제 중심에서 이런 작은 양십자 도정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잉태형의 어떤 흔들이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갭상승의 아랫꼬리에 대한 흔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이제 저점에서 오늘 시가의 고점, 그러니까 이 중심 위쪽에서만 약간 움직여주면은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순환매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이제 자연과 환경 관련된 종목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자연과 환경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됐던 분들은 현재 도시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완화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은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용산공원 재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국방부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좀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연과 환경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시공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공테크라는 종목군도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선 관련된 부분이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 변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테크도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시공테크를 비롯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부분들, 안랩, 써니전자 이 부분들도 연달아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단기 고점 대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강세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오늘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이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사료는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이제 그 후속적으로 이제 한일 사료 관련된 부분들 오늘 급반전이 좀 되고 있는데, 후발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팜스토리를 자주 언급을 좀 드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약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테마치고는 약간은 이제 무겁지는 않지만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천억, 2천억 되는 종목보다는 약간은 이제 무거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까뮤 UAC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중소형 건설주 아무래도 약간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까뮤 UAC 부분들은 가끔씩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법에 어떤 미리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제품 이런 부분들이 제조 판매하는 부분들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하고 그 다음에 행보 한 일주일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소형 건설 업체 중에서는 약간의 탄력성들이 좀 강하죠. 근데 중소형 건설
중에서 약간 약간 대장은 아니지만은 삼부토고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끼가 있고 약간 그 대장주적인 성격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가지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인맥 관련된 부분에서 삼부토건이 아무래도 회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 차트를 보시면은 직전 고점 돌파 안착 행보 이런 부분의 이격 조정에서 한 번은 좀 튀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삿발 형태의 이제 캔들의 모양, 이 하단선을 깨면 당연히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주일 뒤에 보통 일주일 후에 전후에 한 번 더 튀어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까뮤 ENC하고 현재 삼부토곤 이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부토곤을 약간 대장주 성격은 아니지만은 약간 대장주 성격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봉에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신정부 출범 그다음에 대통령 위치임식 이 부분까지도 약간 테마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보학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정책 테마적인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그 패스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좀 전에 좀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이틀 정도 좀 됐죠. 그런 부분의 어떤 흐름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한그린 파워라는 종목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이제 풍력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현재 바이오 중유 및 바이오 디젤 원료를 제조 판매하는 좀 회사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현재 풍력 관련된 발전을 하는 업체의 종속회사를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그린파워 부분들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그린파워 부분들이 오늘 이제 상승 행보 그 다음에 이제 조정 60일선까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의 움직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좀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징주에 좀 잡히는데 깨끗한 나라는 아시다시피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쪽은 출산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마스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 지표평가적인 요소에다가 현재 정책 관련된 부분들 같이 엮여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재지주에 대한 흐름들도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굉장히 크게 상승 어떤 출발이 좀 돼주고 있는데 하루 이틀 이제 숨구르기 조정 이 부분들이 나와준다면은 현재 접근을 할 만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후발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무림페이퍼, 무림SP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서히 약간 움직여 주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발주, 그러니까 선도주하고 후발주 이렇게 짝짓기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은데 선도주의 눌림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후발주를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뭐 선택할 문제고요. 시장의 흐름들이 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로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개장 이후에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코스닥은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기도 합니다만 시장 상황과 특징주 살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음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700포인트 맨날 말씀드린 2,700포인트를 어떻게 잘 지지해주면 추가적으로 2,80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915포인트만 잘 지지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 박스권 이제 탈출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는 이렇게 보고 일단 오후장에는 다시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짧게 보시고요. 오늘 지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용산에 이제 보금자리를 피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자연과 환경이랑 시공테크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격보다는 조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다가 조금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가시고요. 단타로만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수급이 좀 빠지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격보다는 조금 관망하다가 눌림이 나왔다 할 때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오토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추격보다는 이 종목도 조금 내려왔을 때 지금 시장의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시면서 좀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에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 이슈가 좀 돌면서 같이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회사입니다. 고순도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주로는 반도체에 주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어느 정도 사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증설이나 모멘텀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이제 같이 가동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공장은 어느 정도 증설이 들어갔고 가동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삼성이 이제 116조 원 정도를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이쪽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수급 돌 때 2025년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은 이 특수가스나 이쪽 매출에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조금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8.2배 정도 되어 있고요. PBR도 1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아직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이슈나 국가적인 다른 해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온돌 파운드리 매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출의 성장액도 조금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설비 지금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이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랑 말씀드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이 회사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자, 지금 원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있죠. 지금 32,000원 부분을 저점을 잘 잡고 있고 추가로 33,000원 부분을 저점을 잘 잡았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좀 내려왔을 때 내 집 회사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무조건 돌아야지. 그때부터 아마 수급이 좀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수급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종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레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설립돼서 치과 전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스톱이에요, 원스톱. 치과에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고 나서 임플란트까지 한 번에 1일날 다 하루에 다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서 이 회사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치과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개원이 됐을 때 좀 이슈가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꾸준히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결국은 지금 오스 임플란트가 조금 꺾였지만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준비하고요. 일단 지금 구강 스캐너나 지금 스케일링 관련된 걸 부분을 이제 중국에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해외 디지털 치료, 치과 치료 쪽의 솔루션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신규 사업장도 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개원이나 이런 이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이슈만 조금 더 돌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레이라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덴탈 업체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단 레이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덴티움 한번 움직였었죠. 덴티움보다 레이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면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이는 이제 수급만 좀 들어온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슈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 영업이익에서는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지금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치과 치료 솔루션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꾸준히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한번 덴티움처럼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식을 한 번씩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쪽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회사는 영업이익이나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일단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래서 24,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하는 시점에 이 종목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코인테크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등 이제 공정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즉 스마트 팩토리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생산 공장을 자동화를 만들었다, 풀 자동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랑 중국, 폴란드, 헝가리, 싱가포르 등 다양한 해외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증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조금 영업이익이나 현금 활동 흐름표에서 좀 마이너스가 좀 찍혀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 잔고 현황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이나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 지금 7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가 움직인다.
네, 같이 자동화 설비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배터리 만드는 데 싸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니까 좀 주목해 주면 좋겠고요. 부분별 매출 추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꾸준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이 부분이 제일 이 회사의 가장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매출도 지금 6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턴 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별 매출 추이에도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부분이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지금 현재 코인테크 좀 어느 정도 고점 만들어 주고 나서 수급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지금 3만 주, 50만 주부터로 일평균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29,000원, 28,000원 부분만 좀 이 부분만 지지를 잘 해준다 했을 때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이 종목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미국이 랠리를 보인 것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연준의 주요 위원 발언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이 짙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0.13%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소폭 오르면서 923선 지나가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양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666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세가 출회되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이 부진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면서 1%대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배터리셀 종목이 오늘 선전하고 있는데요. 리스크는 이제 지나갔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36% 오르면서 39만 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약세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0.58% 밀리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역시 혼조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1.84%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0.58%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배터리셀 종목 선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SDI 0.99%, LG화학 0.2% 상승세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볼 텐데요. 수급적으로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 개인만이 지금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관망에 가까운 흐름, 외국인이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조세가 진행된 가운데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나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정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오늘 배터리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재단도 좋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엄 3% 가까운 상승, 그리고 LNF 2%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게임존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첨보 강합니다. 2차 전지 소재 1%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1%대 조정받으면서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살펴볼 종목이 CJ ENM 굉장히 강한데요. 4%대 강한 상승 탄력으로 14만 5,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과는 좀 달리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시장 상황과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이 뭐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많이 상승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2,700 위에서 뭐 한 0.5% 이상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뭐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고요. 도리어 코스피는 약보합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은 소폭 굉장히 좀 작지만 그래도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700 위에서 굉장히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좀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행주나 인물 관련주들을 눈에 좀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장님께서 보시는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여행 관련한 하나투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이 거의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다가 이제는 좋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 모두가 다 좋아지는 흐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하나투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행주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계속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내 여행으로는 사실은 LCC와 여행주들은 거의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왔죠. 이제부터는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해외여행 많이 다닐 거고요. 좀 더 편하게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좋지 않은 암흑기를 갔었고 향후에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는 여행주 아무리 리오프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 안에서는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상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슬쩍 좋아지는 섹터인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여행주 하나투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특징주처럼 좀 여행을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에서 잡아주실 종목인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2.36%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종목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상장하고 거의 60만 원 가까이 됐다가 이제 30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빴다기보다는 시장의 트렌드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좋지 않은 시간들이 좀 더 많았죠. 그러면서 시장 조정 같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면서 ETF에 수급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공매도가 더 거셌습니다. 이 공매도까지 같이 맞으면서 악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좀 맞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가 하나투어 말씀을 드릴 때도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이성을 찾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이성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본다라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ETF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좋은데 단지 시장에 최근 들어서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이 사실은 기관이 대체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외국인은 줄창 매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매수하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상 기대감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 지금 좀 볼만한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